자,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홍입니다. 빵형의 잘하자. 오늘 첫 번째 편인데요. 애널리시스. 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애널리시스. 저희가 이슈가 되는 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분석, 그러니까 타자, 투수 아니면은 그 외의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앞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WBC 보면서 정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본의 목표는 뭐 우승이었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본 야구 왜 이렇게 잘하나. 사실 리그라든지 국제무대 경쟁력을 가지려면 투수들이 강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본의 투수의 랭킹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자국 선수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김광현 선수하고 안우진 선수 2명 빼고는 전부 외국인 선수예요. 강한 투수의 볼을 체험하니 그 리그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약한 투수들이 있다 보니까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또 밖에 나가면 투수들이 약하니까 밖에서 또 버텨내질 못하고. 일본 투수도 원래 좀 강했어요. 옛날에도 좀 강했는데 너무 좋은 투수들 많아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너무 강합니다. 이번에 결승전이죠. 결승전에 나왔던 투수들의 로테이션인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본 투수들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일본 선수들이요, 키킹 동작을 하는데 전부 멈춥니다. 키킹 중간에서 이중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은 90년대 그 후반부터 일본 투수들이 이렇게 던졌어요. 90년대도 우리 때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타자 타이밍을 안 주려고 이 키킹 이중 키킹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투수들은 원래 이게 직진 운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투수들이 몸을 좀 과하게 앞으로 이동을 해서 던지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 투수들은 중간에 멈추죠. 중간에 멈췄다가 타겟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강하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수들은요, 대부분 연결 동작으로 다 던져요. 시작을 하면 1, 2, 3, 4, 5, 6, 7 이렇게 던져요. 근데 이렇게 던지면 상체가 빨리 나가는지 늦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밸런스가 맞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피칭을 하지만 밸런스가 안 맞고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이 상체가 빨리 나갔다가 늦게 나갔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구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던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시죠? 그 시소죠, 시소. 투수들이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다시 반대로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던지려고 그래요. 다시 내려가면서. 근데 일본 투수는 반대로 중간에 멈추죠. 딱 멈추고 정확한 밸런스 잡고 때리는 거죠. 비유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격투기 할 때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면 잘 안 맞아요, 상대도. 그리고 맞아도 정확히 맞지 않으면 충분히 충격을 주지 못해요. 근데 딱 잡고 딱 때리면 동작 자체가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골프 하는 분들 많죠. 골프 할 때 저희가 드라이버 세게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드라이버 세게 칠 때 여기서부터 해서 내려와서 땅 때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비 되거나 세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별 차이 없어요. 프로들은 어떻게 때려요? 드라이버 가볍게 들었다가 여기서 드라이버 그 볼 티 놓는 데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임팩트 순간에 빡 주니까 멀리 가죠. 정확하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 선수들이 제가 이제 국가대표 할 때부터 느낀 건데 일본 투수들은요, 전광판에 구속이 찍히는 것보다 타석에서 체감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14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수보다 일본 투수들이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타석에서도 체감 속도가 훨씬 빨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회전력은요, 마지막에 볼을 눌러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상체가 앞으로 빨리 나가거나 아니면은 팔이 먼저 나가거나 이게 정확하게 에너지 정달이 안 되니까 찍어 누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커맨드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회전력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만 던지려고 추진력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추진력은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면 좋은데 과정이 많을수록 마지막 10에는 추진력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투수들은 뭐 피치한 거 봐보세요. 이 야마모토죠? 야마모토가 멈췄다가 보고 빵!
그러니까 정확성도 있고 강하고 회전력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WBC 그 1라운드 마지막 결승에 나왔던 이마나가 선수가 회전력이 2,500 정도 나와요. 류현진 선수가 같은 저환인데 한 2,400.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2,500 이상이 나오는데 이마나가 선수가 140 후반이 나오는데도 회전력이 2,500이 나와요. 예전에 유희관 선수 130, 135 나왔잖아요. 유희관 선수 2,40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타석에서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확 달라지는 거죠. 타자들이 타석에서 보는 거는 구위인데 구위는 회전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본 선수처럼 던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졌던 투구 폼은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야구 교본이나 기술 같은 게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투수 코치들의 어떤 개개인의 성향과 경험으로 좀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일본은 유소년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본 고시엔 대회 봐보세요.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던져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야구에 대한 기본기 정립이 일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구가 되니까 이 친구들은 구위를 올릴 생각을 하죠. 속도를. 근데 우리는 속도를만 올려놓고 기본기가 안 되니까 다시 밸런스 잡고 다시 제구 잡다 보니까 이제 구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중간에 부상이 또 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 투수들이 지금 이번에 WBC에 와서 그 정말 많은 선수들이 던지면서 좋은 피칭했는데 에너지 손실이 되지 않고 정확하고 강하게 투구를 할 수 있는 밸런스를 잡는 동작이었다라고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싶고요.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그렇게 멈춰서 던지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질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이저리그 선수는 피지컬 자체가 달라요. 힘 자체가. 얘네들은 안 멈춰도 그냥 힘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아시아인들은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로는 걔네는 안 되니까 우리는 메카닉적으로 접근해서 정확하게 던지자라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사사키 선수라든지 오타니 선수는 거의 미국 선수만큼의 그 피지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선수도 안 멈춰요. 잘 보시면. 안 멈춰도 강하게 뭐 근력으로 커버가 되니까 밸런스만 잡아놓으면 결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빠른 볼 뭐 150, 160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비례해서 회전수는 쫓아와요. 근데 우리는 동양인들은 결국 뭘 해야 되냐? 회전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구위가 구속도 끌어올려야 되지만 결국은 회전수가 좋아야만이 타자들이 타석에서 어렵거든요. 우리 프로야구도 제구가 제구 안 되잖아요. 특히 스트라이크 못 던지잖아. 회전력 일본 선수보다 떨어지잖아. 구속 미국 애들 못 따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일본 투수들이 왜 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잘 좀 하자. 빵형에 잘하자.